난 한국 배우들을 되게 좋아해요. 누굴 제일 좋아하던가? 싱글이에요? 혼자 왔니? 몇 년생이냐? MBTI로 물어봐. 민물장어춤이라. 근데 실제로 박찬호 사인볼이래. 레알 사인볼. 그것도 실제로? 네, 진짜 제소자들이. 와, 진짜. 호상이야. 근데 이게 다 뭐예요? 오늘 막 도착했어. 그럼 이거 우리 물건인 거예요? 그래, 아시아의 영혼을 깨워줄. 저는 수리남의 연출을 맡은 윤종빈입니다. 최창호 역할을 맡은 박혜수입니다. 강인구 역할의 하정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요한의 황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변기태의 조우진입니다. 데이비박 역할의 유연석입니다. 삼합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합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청두소의 삼합을 즐기시나요? 네, 저 삼합 좋아해요. 여행 갈 때도 싸간 적 있어요. 패킹해서. 저 씹을 때 입모양이 참 하정우식 먹방의 백미인 것 같아요. 정말 맛있게 씹어. 봉식이 머리가 되게 가발이잖아요. 그냥 붙인 거. 네. 네. 신주쿠에서 최신 유행하는 머리다. 음식이 진짜로 좀 마신 것 같아요. 얼굴이 발그레한데. 이 작품을 통해서 제일 놀란 점이 봉식이랑 연석이가 동갑이라는 거. 현장에서 맞아요. 친구야 그러는데 내 친구를 하나 사귀었는데 말을 쉽게 놓기 힘든 친구를. 문장실에서 연석이가 옹씨가 그렇게 되게 충격적이에요. 저 친구는 술 한 잔도 못 먹는 거죠. 맞아요. 술 못 마셔요. 한 잔도 못 마십니다. 되게 놀랐어요. 너무 좋은 배우인 것 같아요. 모든 캐릭터를 사투리로 연기하는 배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겹지가 않고 만들어진 연기가 아니라 정말 자연스러운 살아있는 연기를 하는 배우인 것 같아요. 너무나 훌륭한 배우인 것 같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대물 같은 게 있으면 소품 준비하는 미술팀 연출부들이 지금 구할 수 있는 건 이런 게 있고 감독님 뭐 어떤 거 하시겠어요?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러면 제가 그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고생했다기보다는 뭐 연출팀, 제작팀이 고생한 거죠. 이야기가 방대하다 보니까 참 의상 피팅이 좀 시간을 많이 공을 들여서 까다롭게 진행됐던 것 같아요. 고민했던 게 뭐 하정우 씨가 나중에 멋있게 나오는 거는 사실 고민 안 했는데 초반에 정말 평범한 민간인 강인구의 모습이 어떻게 이거를 의상이나 뭐 이런 걸로 표현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아이디어로 이제 안경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저씨스러운 의상도 좀 촌스럽고 막 그냥 아무거나 막 입는 것 같고 이 인간이 내 홍어에다가 코카인을 넣었다는 거예요? 이건 전주 세트. 사전에 도미니카의 교도소를 답사한 다음에 연애실이 아니고 도서관 갔다 와가지고 그 비슷한 톤으로 국내에서 이제 제작해서 사실 첫 등장이기도 하고 결국은 정보 전달도 해야 하고 강인구에 대한 설득도 좀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 어려우면서도 재밌었던 씬. 그리고 또 쭉 이제 사건 뭐 이게 브리핑을 해야 되니까 대사도 참 이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국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그 부분은 정말 진정성이 있는 얘기고 그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민간인을 뭐 넣었다 이런 느낌보다는 최후의 방법이 이것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정우 그동안 연기해왔던 거 우는 연기를 본 적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낯설면서도 되게 딱 집중되더라고. 너무 색다르웠어. 잘 안 오시잖아요. 우리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잘 안 오고. 뭘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수리남 밖으로 끌어내는 작전이 이미 실패했습니다. 여기는 또 도미니카. 저기 지금 교도소예요? 실제 교도소 찍는데 실제 수감 중인 재수들이 보조 출연을 했어요. 실제로 재수들. 실제 재소자들. 안에 계신 형님들이셔. 네, 저희 진짜 찐 형님들. 빵 좀 사드리고 이제 영치금 넣어드리고 이제 여기에 출연하는 엑스트라들은 다 모범수들이에요. 범죄 그 수위도 좀 낮고 정말 생계형 범죄자들이라든지 뭐 자동차 뭐 이렇게 미납금이 있다든지 뭐 이런 이발소에서 싸우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 앉아서 머리 깎고 진행하는 사람이 여기서의 리더. 아 진짜? 네. 빵으로 들어오는 네. 사람들 막 손 들어가 휘는데 그것도 실제로? 그 기운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아니 어쩐지 연기를 너무 잘한다고 해서 나는 진짜 재소자들이. 와, 진짜 디테일이 살아있다. 저기 배우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계속 와서 우리한테 핸드폰 한번 쓰자고. 아니 너무 리얼해서 나는 되게 귀여운 친구도 있어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막 물어보고. 대박이다. 재수들은 특유의 아우라들이 있잖아요. 문신도 있고 막 그런 사람들을 보조 출연자를 구해서 거기에 대규모로
하는 게 더 힘든 일이죠. 보안이 철저하니까 들어가는 것 자체가 휴대전화도 다 금지고 뭐 다 뺏겨. 다 놓고 들어가야 돼. 근데 실제 죄수복은 아니에요, 저게. 저기는 재수복이 청바지. 제수복이 청바지라고요? 어디 건가요? 리바이스예요? 아니면 팽팽? 프로덕션에서 이제 간식들 나눠주고 물이랑. 아르바이트였네. 맞아. 예. 그러니까 특별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조를 너무 잘하더라고. 저 사람들이 안 나왔으면 어떻게 저거를 세팅했어 진짜. 난 너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야, 되게 고생했겠다. 저거 어떻게 찍었지? 막 그랬었어, 난 보다가. 코카인을 구한다는 사람이 미국 대사관을 간다. 전요한 목사 저택은 전주 오픈 세트, 그다음에 내부 세트, 그다음에 제주도. 그다음에 무주 전국을 돌면서 찍었는데 여기는 용인이죠. 용인의 실버타운 상가인데요. 저기 이발소도 가시고 뭐 편의점도 가시고 당구도 치시고 뭐 이러라고 만들어 놓은 데인데 저희가 세팅을 해서 찍었습니다. 첫 만남 딜이죠. 저는 항상 이제 최창호로 국정원에서 전화 연기를 해야 되는데 저 때만 형님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구상만으로 위장해야지만. 그래서 되게 기대되면서 되게 두려우면서 찍었던 신들이었던 것 같아요. 구상만이 딱 되는 그 순간 이게 딱 나오는 얼굴 있잖아. 카트 돼가지고 그때부터 빵 터져 사람들. 근데 사실 저렇게 입혀놓으면 자연스럽게 그냥 좀 더 자유로웠던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말투에서 원래 나와 있는 암호문 같은 게 있는데. 아이고 우리 강프로 식사 많이 잡섰어? 에이, 먹을 게 영 시원찮아. 뭐 가장 일상적으로 상대방의 거를 많이 물어보고 코리안 갱스터들도 형님 식사했습니까 이렇게 뭐 하듯이 가장 한국적인 인사말. 답을 할 때도 어떤 상황을 재치 있게 나의 상황을 비유해서 표현할 수 있고. 다른 나라 언어를 보면 그 느낌이 살짝.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좀 잡사썰을 어떻게 번역됐을지 궁금하다. 영어 잡사. 과거형으로 나오겠지. Did you have a lunch? 나중에 자막으로 보고 싶다. 어떻게 나오는지. Thank you. Good to see you, brother. Food here's treating you all right? Not really. I find the food way too salty. 내가 바빠서 그래. 거짓말이든 뭐든 빨리빨리 말 좀 해보라고 좀. 난 이때 참 해수 연기가 좋았던 것 같아. 웃으면서 하는 연기가 있는데 이거 살짝 네 맞아요. 참 좋았어요. 현장에서도 약간 짜릿했던 경. 아 가족 얘기는 안 나오구나. 가족 얘기는 안 나오죠. 국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국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 싱글이에요? 혼자 왔니? 갔다 왔니? 그 국정원 요원으로 또 나오는 또 그 친구랑 뭐가 썸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 그때 거기에 딱 들어갈 때 느낌이 쌓여있었어 뭔가가. 구 파라다이스 호텔 되게 편안한 얘기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되게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고. 옆에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얘기바람 보면 자기의 헤게모니가 무너지지 않을까? 이 친구들로 인해서 제가 생각은 다르지만 근데 이게 감독님이 하나하나 한 인물을 계속 포커싱해 주는 게 갈라스까지. 갈라리우스 2m. 언더커버 요원들이 서로를 인지하면 발각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내가 요원이에요? 이 건은 절 신뢰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본을 쓰다 보니까 아니 근데 국정원이라는 이 조직이 민간인을 이렇게 위험한데 아무 안전장치도 없이 보내는 게 말이 되나? 사지에 몰아넣고 아무도 없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생각해서 그러면 원래 한 명이 더 있었는데 이 작전이 실패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최후의 카드로 민간인을 이제 투입했다. 전요한 옆에서 최측근으로 있어야 강인구를 보호해줄 수 있을 텐데 한 명 더 있었다라는 게 설정이 나왔던 거고 누군지 계속 이제 궁금해하는 페이크도 줘야 되고 감정상으로 이 친구가 왜 이렇게 연기를 하고 있는지에서도 설득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잘 안배하면서. 근데 연서이가 그때 도미니카 가가지고 팬들 몰려가지고. 맞아요. 그것도 깜짝 놀랐네. 그 햄버거집 네, 맞아요. 촬영에서. 딱 한 씬만 도미니카에서 찍었어요. 햄버거집만 찍었고 모든 분량을 다 한국에서 찍었습니다. 그만큼 저희 미술팀이 한국에서 도미니카의 느낌을 진짜 많이 여러분들 나중에 이럴 수 있어요. 햄버거 씬만 도미니카고 나머지 다 한국이에요. 이벤트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가 한국인지 도미니카인지 제주도인지 어딘지 이렇게 맞추게 해가지고 배우들도 헷갈려요. 저희들도. 형, 저 무슨 춤인가요? 올챙이 춤인가요? 뭐? 민물장어 춤이라고. 산업체 다닐 때 중국 연변 출신 노동자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분들하고 여기 노래방을 간 적이 있는데 근데 어떤 한 분이 희한한 춤을 췄어요. 트로트 음악에 맞춰서 추는데 저 춤은 언젠간 한번 써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춘 춤이 저거예요. 저는 그 춤을 보고 이 춤씨는 연기 대회지로 가야 되겠다.
여기가 제주도인데 야자수 농장이죠. 저는 그 전에 남미 헌팅 갔다 왔잖아요. 콜롬비아랑. 근데 딱 저래요. 저런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이럴 거면 차라리 우리가 생각하는 남미를 만드는 게 낫지 않나. 야자수를 심고 식물을 이제 키우고 물을 줘서 이제 한 몇 달 동안. 저기를 어디 제주도라고 생각하겠어요. 공유하고 그러면 벌써 외국 나갔냐고 하는 사람들도 맞아요. 헐! 막 이래. 우리나라에 이런 데가 있었어. 날씨도 진짜 그런 남미 날씨 같은. 진짜 꿉꿉했고 저 의상 자체가 입는 순간 체력이 반으로 떨어지니까 저거는 화장실 멀고 텔레토비 옷도 이거 다 벗고 또 막 핸드폰이 또 안 터졌어요. 맞아요. 예고 없이 비 내리고 모기 수만 마리가 달려들고. 이 씬이 제일 힘들었어요. Can you let us off just this once? 갑자기 돈으로 저를 때려가지고. 아, 맞아요. 저 표정 진짜예요. 저 찐 표정이에요. 찐 당황한 표정을. 아, 그 원래는 그게 없었어. 없었는데 없었어요. 갑자기 하시더라고요. 리허설 때도 안 했다가 슈트하는데 갑자기 돈으로 때렸는데 근데 약간 느낌상 아 이거는 쓰시겠다 리얼하니까 Thank you, sir. 스페인 말이랑 브라질 말이랑 그 사투리 같은 그게 다 달라가지고 브라질 말을 배워서 했다고. 아, 이 장면은 정말 촬영의 백미죠. 진짜 존재하는 느낌이었어. 가짜 공포탄이어도 탄피들이 다 날아다니고 폭약 터지는 소리가 다 나니까 긴장감이 실제로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요. 기관총 쏘면 탄피가 다라락 날라오잖아요. 그거를 전부 다 얼굴 맞으면서 그냥 쏘고 막 그랬어요. 이 액션씬을 커트 없이 이렇게 쭉 이어서 가셔가지고 박진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는 이제 원 테이크인데 6컷을 이제 찍어서 이제 붙인 거거든요. CG로. 커트의 하나의 난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한 컷 한 컷 찍기가 참 쉽지가 않았었어요. 아니 이 장면을 보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뛰는 게 텔레토비 옷 입고 뛰는데 넘어지잖아 또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아, 저 때 차 고장 나가지고 난리 났어 진짜. 이게 한국 차가 아니어서 부품이 없는 거예요. 당장 우리는 촬영을 해야 되고 그 연석이가 슬기로운 의사생을 찍으러 갔었어야 됐어요. 나는 무조건 연석이를 보내줘야 되는데 약속을 했는데 연석이한테 연석아 꼭 보내줄게 내가 어떻게든 너를 내가 보내주겠다 그랬는데 맨날 밤새고 오고. 그래서 낮에는 저기서 총질을 하고 저녁 때 올라가서 의사 가운을 입고 근데 되게 놀랍게도 문정희 선배가 연락이 왔어요. 아 맞아요. 그 차 똑같은 차가 있다고. 감독님 지금 차량 혹시 구하고 계세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제주도에서 가게를 하고 있는데 그 가게에 같은 차가 있다. 맞아요. 필요하면 갖다 써도 된다. 기적이다. 기적이다 그거. 슬기로운 의사 생활을 무소히 마치고 대한민국 최고의 탤런트로 우뚝 설 수 있어. Wow, fishman. 살벌해 보였어. 장첸 배우를 되게 좋아했었고 어릴 때부터 팬이었고 첸진 역할을 생각했을 때는 처음으로 떠오르는 배우가 장첸이었어요. 장첸이 하면 굉장히 잘 어울리고 존재감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열심히 섭외를 한 거죠. 팬심을 드러내면서. 근데 좀 관심이 좀 있었으니까 처음에 한국에서 전화로 막 이렇게 누구 통해서 하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만나서 얘기를 하자. 원래 또 한국을 되게 좋아하신다고. 장첸 형님이 음식도 되게 좋아하고. 그다음에 한국 배우들을 되게 좋아해요. 누굴 제일 좋아하던가요? 아니 뭐 여기 나오는 배우들 다 좋아하고 최불암 선생님. 하정우 배우랑 황정민 배우랑은 너무 꼭 자기가 작업하고 싶었던 배우고. 어떻게 봤지? 대만에서 다 개봉하잖아요. 아, 그래요? DVD도 있고. 네. 저 어릴 때 벌써 1년 그 뮤직비디오 나온 것 때문에 기억이 많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반가웠어요. Wow, looking cool. 저 뒤에 분들 중국 배우를 코로나 상황에서 데려올 수가 없어가지고 중국말을 할 수 있는 한국 배우들이 도림사에 유학 갔다 온 친구도 있었고 상하이에 저기 유학 간 친구도 있었고. 등치 큰 친구는 제 대학교 연극하는 후배. 아, 이 친구. 너무 잘해. 86년생이에요. 엄청 귀여워요 실제로. 자기 작품도 많이 쓴 친구. 공연 준비도 많이. 저기 한 형님은 저기 댄스 그룹 원투에 아 맞아. 송호범 형이 연기는 처음이시라고요. 선한 얼굴로 계시다가 롤만 돌면은 미간이 갑자기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바뀌. I need 원통. 치신. Do you know how much a ton of coke cost? 이 씬도 사실 대본에 없던 씬이었는데 즉흥적으로 이제 좀 만들었죠. 블랙잭을 하면서 촬영날 아침에 테이블을 보고 블랙잭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 긴장감도 있고 장첸이 이렇게 담배 물고 대사하는 게 너무 잘 어울리지. 악역이 처음이라 그러는데 되게 잘 어울려요.
얼굴에 참 멋짐이 있는 배우야. 멋있죠. 저 스타일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슈나우저 같아. 남미의 차이나타운을 가보면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라요. 건물들도 너무 신식이고 이제 중국말 써 있는 거 빼고는 차이나타운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특색이 없는데 차라리 세트가 좋지 않을까? 실제로 우리가 지은 차이나타운은 옛날 쿠바의 차이나타운에서 모티브를 많이 컨셉을 많이 가져왔어요. 1960년대, 70년대 쿠바의 차이나타운이 이런 비슷해요. 느낌. 옛스러운 것들, 중국스러운 것들을 많이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첸진의 어떤 호거집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은 좀 일부러 좀 강렬하게 가려고 왜냐면 첸진이 많이 등장한 것도 아니고 가끔 이제 등장하면서 포인트마다 이제 캐스팅 보트를 질문인데 장면이 나올 때마다 긴장감이 있으려면 공간 자체도 좀 무게감이 있고 색감으로도 긴장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붉은색 계열의 강렬한 느낌으로 좀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Your face looks very nice. Good color. Because my garlic make your blood clean. 그 인구가 하는 영어 같은 경우는 완전 생존 영어, 생활 영어죠. 뭔가 제대로 된 정규 교육을 통해서 외국어를 습득한 게 아니라 미군 부대에 납품하는 일을 하면서부터 어깨너머로 한두 마디씩 듣게 되고 알게 되고 그것도 쓰게 되다 보니까 그냥 강인구식만의 어떤 콩글리시 수리남에 넘어가서 수감 생활을 하면서 좀 더 정리가 되고 조금 더 확장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Hey, I know you. You don't know me? Good. 일단 내가 모르는 거면 안 된다.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단어 위주로 선택해서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대충 뉘앙스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영어를 쓰다가 감옥을 갔다 온 뒤에는 조금 어휘력이 늘어서 또 길게 얘기하죠. And I also work with Hyundai Motors for 10 years. If you wanna buy a new car, call me anytime. 브라보! 굿샷! 브라보! 저기를 새로 만든 거잖아요. 그냥 언덕에다가. 잔디 깔고 미술팀 나무도 심고 오두막도 새로 짓고. 참 이 장면이 전 되게 낭만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두 남자가 거기서 이제 골프를 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이게 처음에 시나리오로 봤을 때 참 낭만적인 씬이다. 원래 이 골프 씬도 대본은 없었어요. 실제로 헌팅을 갔는데 뷰가 너무 좋은 거야. 여기서 드라이브 한번 치면 재밌겠다 하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전요한이 자기 왕국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가끔 골프도 치고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이걸 계기로 또 둘이 또 약간 좀 친해지는 느낌도 더 살고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보기에는 되게 멀어 보이는데 멀지도 않아. 드라이브 치면 넘어가. 캐리 180 이상이면 원원 가능하네요. 한 달 최소 10억 단위로 떨어질 거야. 와이프가 어떤 차를 타고 애들이 어떤 학교를 가겠어. 사업에 위기가 왔고 어떻게 이 친구가 있어야 되니까 꼬시려고 하는 거죠. 내가 이 정도의 권력이 있는 사람이고 이 정도의 힘이 있는 사람이다. 나를 배신하지 않고 같이 일을 한다면 너가 더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인구가 이때 좀 흔들리지 않았을까. 그 이제 수에 밝은 사람인데 어쨌든 수리남이란 나라에 돈을 벌기 위해서 왔는데 그러한 제안을 받았을 때 그러면 흔들렸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함께 파이팅 해보시죠. 오케이. 어떻게 한번 쳐볼 테요? 인구의 헛스윙이 너무 재밌었어요. 처음 쳐본 사람처럼 스윙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 이제 공이 안 맞아가지고 약간 슬라이스 아닌가요? 슬라이스. 네, 슬라이스 났어요. 들어오고 다 들어오고 걸려가지고. 아, 목사님.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잖아요. 의심 가는 사람 있다고. 너무 좋았어요. 이 장면 찍을 때 진짜 힘들었어요. 막 온갖 에너지를 다 뿜어내서 이거 찍은 날은 저희 밥도 안 먹고 헤어졌어요. 다. 너무 힘듭니다. 리처드 3세 때 막 그런 느낌도 막 스치면서 약간 진짜 공연장 같은 느낌이었어요. 공간도 약간 연극 무대 같고 연기학원에서 이렇게 그룹으로 연기 연습하기 딱 좋은 시간 적당하고 동선도 있고. 이거 분명히 이제 이 장면이 이제 그룹 과제로 이렇게. 입시 연기에서 가장 많이 이제 따라하는 또 하나의 신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진짜 실제 총이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겨눠지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아니 모든 정황을 경기태가 데이비 쪽으로 몰아갔을 것 같아요. 이 지금 상황에서 누구 한 명을 지목하지 않으면 분명 강인구가 의심을 받고 죽게 되는 상황이고 데뷔 열심히 일한 친구인데 이때는 저희도 놀랐어요. 갈라스도 놀랬네. 분노를 표출하는 그 총 쏘는 장면에서 그렇게 빵빵빵빵빵빵 쏘지 몰랐던 거죠. 분노도 분노지만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서 좀 봐라. 아니 또 이렇게 하면 넌 이거보다 더한 난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반역하지 마라. 뭐 이런 거겠 본보기겠죠.
저랑 똑같이 생긴 인형이 있어가지고 같이 셀카도 찍고 그랬어요. 저 시체 대여국으로 쓸 그 은희형도 있었고 너무 신기했어요. 컷 할 때마다 스태프분들 한숨 소리가 꼭 들려왔어요. 누웠는데 폭약이 많이 터지더라고요. 호상이야. 그게 무슨 호상이? 아니 총 맞고 쏠 때 네가 사실 웃으면서 아 호상이다. 이럴 때 있어요. 계속 언더커버가 또 다른 언더커버가 육종원 요원이 누구냐를 작품의 맥락을 계속 깔아놨으니까 분명히 관객들이 궁금해하고 계시고 사실 데이빗이라고 작품에서 이제 착각하는 관객들이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식으로 밝힌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어떤 좀 더 극적으로 할까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게 툭 해버릴까 했는데 이렇게까지 몰고 왔는데 너무 그냥 툭 해버리면 관객들이 화를 낼 것 같아서 과장되긴 하지만 좀 그래도 극적으로 좀 드러나서 좋겠다 싶어서 김 의원입니다. 사업이 너무 꼬였습니다, 팀장님. 김의원입니다라고 전화 딱 하잖아. 객석 반응이 어떠냐면 오! 뭐 이러다니까 진짜로. 그래서 박수가 미친 듯이 나와. 관객들이 이렇게까지 반응할 줄은 몰랐었어. 제일 많이 걱정했던 거는 이제 이 정체 드러나는 순간에는 또 어떤 변화를 줘야 될까? 아니면 그냥 하던 대로 하고 대사만 바꿔야 될까? 버릇 같은 것들 다 몸에 스며들어 있다고 생각했고 둘만 남은 상태에서 자기 나름대로 긴장감을 이 친구 앞에서 처음으로 풀어놓는 거죠. 자세히 보면 변기태가 이렇게 귀를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고정되고 있으니 말 조심하라는 이제 신호인데 뭐를 긁고 이런 습관을 코 만지고 뭐. 코 만지고 그게 다 암호구나. 예. 강인구 씨 독단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여기 갇힌 사람들 그리고 수리남 바닥 전체를 뒤엎을 수 있으니까 내 말 이해했어? 아니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말이 계속 짧네. 몇 년생이야? 뭘? 나이 물어보는 건 항상 매번 작품에 나오시는 것 같아. 감독님 몇 년생이냐, 나이 몇이냐. 한국적인 거잖아요. 그게 사실 우리 한국인들 말고는 서로 그런 걸 물어보지는 않는데 이제 MBTI로 물어봐 그러면. 이예요, 아이예요, 뭐. 인데요, 저. 김희원이라는 인물은 실제로 조선족이에요. 연변에서 태어났고 11세까지 꿈을 꾸고 엄마랑 함께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시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밀항을 하셨겠네요? 황해 스타일로? 축구를 하기 위해서 국가대표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는데 청소년 대표까지 하려고 했는데 16세에 부상을 당한 거예요. 무릎 부상으로 인해서 후선수의 꿈을 포기하고 육사에 진학합니다. 특전사 이제 장교로 들어가서 특수전 교육을 받고 중국어도 되고 국정원에서 이런 친구는 독특하다. 국정원 요원으로 스카우트되지 않았을까. 괜찮아요. 그거 찍으세요. 보고 싶네요. 네. 그 왜 마약하는 변호사 얘기 따로 베러콜 사울. 아무튼 그것처럼 이 수리남에서 이 변기태만 따로 빼서 하는 그 또 새로운 건 만들어도 되겠다. 正好我们还有比张友善今天就这个了解 우리가 보통 쓰지 않던 언어를 가지고 연기를 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 남한산성이라는 작품에서 그 만주어 할 때도 굉장히 좀 고초를 겪었었는데 그 못지않은 그 노력이 필요했었던 시간이었어요. 다행히 우리 연변 사투리랑 중국어랑 한 분이 두 개를 다 이제 수업을 해주셨거든요. 저한테. 평소에도 더 자주 만나고 또 현장에서도 계속 복습을 했어요. 반복을 하고 내 입에 붙여놔야지 이제 내 감정을 실어서 연기를 좀 자연스럽게 그나마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동두천에 눈탱이가 심한 카센터에 있다고 신고 들어와서 단속 나왔습니다. 아 누군 속아가지고 이거 잔금도 못 받고 있는데. 완전 초반 촬영인데. 왜 차에서 딱 내리고 서로 눈 마주치고 난 다음에 바로 나오는 그 표정이 있잖아요. 그 표정이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조 감독이 1회차에 잡아놓은 거야. 영화 엔딩을 스케줄 짤 때 감독님 뭐 순서를 어떻게 할 거냐. 네 마음대로 해. 편한 대로 해.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고 야 엔딩을 1회차에 넣어놔. 근데 그게 오히려 독이 아니라 득이 된 것 같아. 왜냐하면 느낌이 되게 생경하잖아. 파랑만장했던 일을 지나고 나서 6개월 딱 안 보다가 이걸 보면 그 두 사람의 약간 서먹서먹함이나 생경함이 있거든. 연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근데 초반에 찍었다고 얘기하니까 지금 딱 그게 들어오네. 아니 몇 년 동안 개고생하고서 남은 건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아빠가 옛날에 국정원하고 작전을 좀 했다. 뭐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저는 이 대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 실존 그 분이 K 씨가 이 작품을 왜 만들고 싶은지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자기는 실제로 국정원이랑 작전을 하면서 내 인생에 남은 거는 진짜 이 이야기 하나밖에 없다. 아무도 이 얘기해도 믿지를 않는다는 거야. 공사장 동료들한테 얘기를 해도 다 헛소리 하지만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러니까 자기는 너무 그게 억울하대. 너무 드라마틱하니까. 그분은 이거 이제 나오기만을 기다리겠네. 촬영할 때도 그냥 놀러 오셨어요. 현장에도 사모님이랑. 박찬호 백성 기념 사인볼이야. 늘 행운을 가져다준 부적이었어. 선물로 줄게. 근데 강인구 씨한테 말 좀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꼭 돌려받을 게 있다고. 이때도 진짜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관객분들이. 근데 실제로 박찬호 사인볼이래. 실제로 박찬호 선수한테 사인 받아왔어요. 오. 사인볼을 한 열 몇 개를 받아왔다면서. 진짜 레알 사인볼입니다. 오늘 받아왔어요. 네. 레알 기아노박에. 박찬호 팬이어서 진짜와 가짜에 대한 의미인 거네요. 진짜 사인볼이고. 커브 그립으로 잡았네요. 아 직구인가? 아 서클 체인지업은 아니고. 이 영화가 이제 처음부터 쭉 보면 믿었다가 배신당하고 안 믿어서 또 문제 생기고 항상 그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인구가 처음에 단란주점에서 조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경찰이고 목사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마약상이고. 근데 실제로 전두환이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강인국이 가졌던 그것 자체까지도 다 거짓일까? 살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참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고 진짜 뭐가 진짜인지를 알 수가 없다. 이 세상이라는 게 참 힘들다. 이 우리가. 아저씨도 여기 교회 믿는 사람이세요? 아니 아저씨는 사업하러 왔어요 여기. 그럼 저 좀 살려주세요. 그때 이제 질문 중에 관객 한 분이 신도들이 너무 불쌍하고 그랬는데 왜 신도들을 구해주지 않았냐 국정원에서. 신도들도 맞다 그 찍었는데 편집이 됐어요. 이유는 이제 국정원이 와가지고 국정원입니다. 이제 여권을 우리가 다 확보했고 집에 돌아갈 수 있다. 근데 아무도 안 나와요. 돌아가려고 안 해요. 꼬마 여자애만 이제 돌아가겠다고 그때 극중에 나왔던 그 친구만 이제 구해줬다. 자막으로라도 넣었어야 되는 거야. 그냥 구했다. 안전하게 귀가조차였습니다. 뭐 어차피 인구의 얘기이기 때문에 편집을 했습니다. 최대한 큰 화면에서 보시고 숨겨진 디테일들을 좀 찾아가는 그런 관람이 됐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숨어 있는 많은 장치들을 좀 다시 보면서 보는 재미도 있을 것이고 말맛들이 좀 사니까 그것들을 한번 보셨다면 원어로 한번 또 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느린 호흡으로 한화를 좀 천천히 보시다 보면은 훨씬 더 즐길 거리가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스토리를 이걸 하루에 다 소화를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은 조금은 좀 접어두시고 좀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막상 보다 보면 다 보게 돼. 저희들 9개월 동안 열심히 촬영을 했고 몰입을 해서 작품을 잘 만들었습니다. 자신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신 분들은 비밀 좀 지켜주시고요. 안 보신 분들은 지금 바로 넷플릭스로 가셔서 저희 소리냥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늦어서 안 본 분은 있을 수 있어도 한 번만 본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말까지 보고 나면 다시 한번 이렇게 N차 관람을 하게 되시면서 숨은 재미들을 다시 한번 느껴가면서 또 내가 찾았던 것들을 다른 분들과 조용히 이렇게 공유하시면서 널리 입소문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넷플릭스. 고맙습니다.